안녕하세요. From Fandom to Insight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위버스 컴퍼니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션들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발표에서는 팬덤 플랫폼 회사에서 데이터 브릭스를 사용한 경험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버스 컴퍼니를 소개해드리고 데이터 브릭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개선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델타 포맷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테넌스 잡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버스 컴퍼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팬 경험 혁신이라는 비전과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팬덤 라이브 플랫폼 위버스와 위버스 샵을 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위한 자동 번역 서비스, 아티스트와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팬덤 커뮤니티, 라이브 및 공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팬들과 아티스트들이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서트 등의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편리하게 팬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와 좌석 배치도, 프로그램 리스트, 주요 시설의 대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버스는 245개국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9,6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 수, 6,50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 가입자 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82만 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버스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조직에서는 다양한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실시간 데이터 집계 지원을 통해 보다 빠른 인사이트 발굴과 민첩한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위버스 컴퍼니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의 스케일과 다양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사일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을 이용해 DB 데이터를 분석하고 AWS 아테나를 이용해 S3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두 환경을 각각 관리해야 했고 두 곳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현재는 아테나에서 포스트그레 SQL 커넥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분석을 위해서는 한 곳의 데이터를 이관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할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방대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데이터 단편화와 사일로를 개선하고 통합된 분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백엔드 서버 로그, 클라이언트 앱 로그, 마케팅 솔루션 등의 로그 데이터는 카프카를 통해 실시간으로 S3에 적재하고 있었지만 DB 데이터는 하루에 한 번 스냅샷으로 덤프한 데이터였습니다. 여러 조직에서는 실시간 가입자 수, 실시간 판매 현황 등의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증가했고 필요에 따라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덤프하는 등 운영 환경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이 커져갔습니다. DB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와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분리 필요성이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관계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목적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과 리소스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 권한 관리 필요성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직군이 데이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각 사용자와 목적에 맞추어 안전하게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변화된 데이터 필요성에 맞추어 데이터 브릭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데이터 브릭스를 도입한 후
저희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DB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 등 수집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델타 레이크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통합된 데이터 환경이 구축되었고 델타 레이크가 지원하는 애시드 트랜잭션과 스키마 인포스먼스를 통해 보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향상된 캐싱과 옵티마이즈 기능 덕분에 성능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즈 기능에 대해서는 메인테넌스 잡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는 엔지니어,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하려는 다양한 직군이 접속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브릭스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통합된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별다른 설정 없이도 계정만 있으면 개인별로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처리 시 인터랙티브한 노트북 환경이 익숙하실 텐데요.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데이터브릭스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는 자신만의 노트북 작업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파이썬, SQL, 스칼라, R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언어로 자유롭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경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율 또한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을 운영 ETL 파이프라인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구성도처럼 저희는 개인별 레포와 공용 레포를 각각 생성해두고 사용자가 작성한 노트북을 개인 레포에서 업로드하고 풀 리퀘스트를 거치면 공용 레포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워크플로우 관리 플랫폼인 에어플로우에서 공용 레포에 위치한 노트북을 호출하고 이를 데이터브릭스 잡 클러스터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에어플로우 로컬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어려워하는 다른 직군분들을 위해 에어플로우를 레포로 연동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템플릿을 미리 생성해두고 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에어플로우 개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데이터브릭스 노트북 작업만으로 에어플로우 배치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레포 기능 덕분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델타 라이브 테이블을 통해 구축하였는데요. 표현상의 용이를 위해서 DLT로 지칭하겠습니다. 사용 경험을 공유드리기 전에 DLT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과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직에서는 데이터를 지표, 통계,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크포인트 관리나 리트라이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의 하단을 보시면 데이터 간의 디펜던시, 인프라, 거버넌스, 체크포인트 등의 부가적인 작업들이 중앙에 위치한 쿼리를 둘러싼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때로는 실질적인 쿼리 로직보다 부가적인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DLT는 이런 부가적인 작업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다 쉽게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DLT를 실행했을 때 데이터브릭스 웹 UI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의 노드들은 코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 관리되는 테이블이며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테이블 간의 디펜던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에 적용되는 쿼리 로직이 변경되었을 때 전체 데이터에 대해 이를 적용해주는 풀 리프레시 기능이 있어 데이터 운영 시 종종 발생되는 리플레이라든지 백필 등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운영 DB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 DLT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 DB 테이블에 트랜잭션 로그를 전달받아
DLT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데이터브릭스 환경에 운영 DB 테이블과 동일한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소스 측면에서 AWS DMS와 카프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림의 상단을 보시면 운영 DB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로그를 AWS D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 S3 저장소에 파일 형태로 적재합니다. 파일이 추가되고 나면 이후에 데이터브릭스의 오토로더 기능을 사용해 트랜잭션 로그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오토로더는 S3에 파일이 추가되면 파일이 추가되었다는 알람을 AWS Q 서비스에 전달하고 DLT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데이터브릭스가 오토로더와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를 위한 API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를 간편하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단을 보시면 DBGM을 사용해 트랜잭션 로그를 카프카로 전달하고 카프카에서 DLT로 트랜잭션 로그를 전달받아 연산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DLT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로직 부분은 DLT에서 지원하는 apply changes 함수를 사용해서 수행하였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여러 옵션을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키 컬럼을 기준으로 create, update, delete를 수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sequence by 컬럼 값은 이를 기준으로 트랜잭션 로그의 순서를 정렬하게 됩니다. apply as delete는 delete 수행 조건을 지정하며 이외에는 create 또는 update로 인식합니다. S3 같은 외부 저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DLT는 메인테넌스 잡을 실행하기 때문에 디폴트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메인테인 클러스터에도 접근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해당 작업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DC 파이프라인은 온라인 티켓 판매 현황이나 커뮤니티 가입자 현황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이외에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더 이상은 데이터를 언제 볼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은 저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데이터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관계사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수집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부분에서 작업 환경에 대한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E2 서비스가 한국 리전에 지원됨에 따라 멀티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멀티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해 목적에 따라 복수의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활용해 법인별 그리고 운영 환경별로 워크스페이스를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이 분리되어 각 조직의 정책과 표준에 맞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비용 처리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단,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은 여전히 클라우드 환경인 S3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생성하거나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의 상단을 보시면 유니티 카탈로그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상위의 레벨에서 사용자 권한과 메타스토어, 그리고 SS 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리소스별로 세분화해서 데이터 접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위치한 물리적 저장소인 S3에 대한 접근 권한을 AWS IAM으로 설정하고 각 팀별로 생성한 클러스터에 IAM 권한을 부여해 물리적인 데이터 접근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설정은 테라폼 코드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의 모든 리소스 또한 테라폼으로 작성해 유지 보수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합쳐진 저희의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이 위버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위치하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른쪽 편에 위치한 데이터브릭스 환경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게 됩니다. 데이터브릭스 노트북과 자비, 분석, 가공 등 ETL 작업에 활용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인 태블로와 통합해서 시각화 대시보드로 제공됩니다. 덕분에 데이터 품질이나 처리량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보고서와 시각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데이터 기술 스택에 안전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모든 데이터에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출처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메인테넌스 잡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즈는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파일의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재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작은 파일들은 큰 파일로 합쳐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작은 파일은 각각의 파일을 찾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스파크 드라이버의 부하를 발생시키고 데이터 처리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수십 메가바이트로 파일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 옵티마이즈와 사용자 선택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옵티마이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토 옵티마이즈는 파일 저장 시 압축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옵티마이즈 라이트 기능과 작은 파일의 개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동작하는 오토 컴팩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즈 라이트 기능은 우측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라이트 전의 셔플 단계에서 데이터가 합쳐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오토 옵티마이즈 옵션을 설정해 두어 자동으로 데이터를 압축해 저장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또는 배치로 한 번 더 옵티마이즈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큐 기능은 델타 테이블의 오래된 데이터 파일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버전 0과 버전 1에서 추가된 파일 A와 파일 B가 버전 2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파일 A와 파일 B,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버전 2의 테이블 값은 변동이 없습니다. 백큐은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며 어느 버전에 있는 파일부터 삭제할 것인지는 아래 쿼리문에 있는 리테인 값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배치를 통해 백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이블의 특성에 맞게 리테인 값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장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중 하나는 백큐 기능 사용 시 해당 테이블의 디렉토리를 재기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테이블의 하위 디렉토리에 필요한 경로가 있다면 삭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더스코어로 시작되는 디렉토리는 백큐에서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같이 필요한 경우는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버스 컴퍼니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델타 레이크 구축을 통해 통합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고 노트북과 레포 사용으로 업무 효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델타 라이브 테이블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멀티워크 스페이스, 유니티 카탈로그, SS 컨트롤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즈와 백큐 기능을 통해 델타 테이블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위버스 컴퍼니는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고 이 덕분에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의 데이터 분석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 앞으로도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더욱 현명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여정을 떠날 분들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점점 더 진화할 위버스 컴퍼니의 데이터 플랫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